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역하는 순복음 선교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구티비가 이번 주 금요일 후원 생방송 시청자의 기도로 채우는 복음 스튜디오를 통해 미디어 선교 사역의 비전을 공개합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R&B와 힙합 등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 범키가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진솔한 신앙 고백을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이 호남 지역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대규모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순복음 선교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열어 세계 각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 현장의 고단함을 위로받으며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와 일본, 케냐 등 전 세계 67개국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저마다 선교지 국가의 깃발을 흔들며 입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해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현장입니다. 지난 1974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이 대회는 선교 현장을 지켜온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자리가 되어왔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열린 결말로 진행형으로 끝난 것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온 선교사들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사역 중인 윤호용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는 슬픔으로 낙심했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캠프에서 사고가 나서 대학교 3학년인 저희 큰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고로 지역사회에 소문이 무성하였고 그리하여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을 선포하고 야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을 선포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선포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열악한 선교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사역해온 우수 선교사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고 30년 이상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들에게는 근속상이 수여됐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외로운 영적 전투 속에서 세계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이 날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날입니다.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못 먹던 음식 먹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돌아갈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27일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 등의 일정을 이어가며 오는 2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대망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한편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는 전 세계 67개국에 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1256개 교회와 14만여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가 이번 주 금요일 후원 생방송 시청자의 기도로 채우는 복음 스튜디오를 통해 미디어 선교 사역의 비전과 미래를 공개합니다.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송 장비와 제작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진행되는 구티비 시청자의 기도로 채우는 복음 스튜디오 후원 생방송에서는 구티비가 감당해온 미디어 선교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신사옥 2층 열린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일에는 500여 스튜디오로 활용되는 이 공간은 주일이면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를 위한 예배 처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복음의 사명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이고 저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한 굿TV 천사 지원 프로젝트도 방송을 통해 소개됩니다. 지난해 말 화재로 2층 예배당이 모두 불탄 강화 교산교회. 올해 초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연천 행복한 교회에 전해진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보고 교회에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후원금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또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방송의 그 위력이 크구나. 네. 그러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난달 전개된 기적 같은 소식도 전합니다. 한 후원자가 2022년 방영된 굿TV 프로그램 사랑은 강물처럼 뇌병변 고예빛 아동 가정편을 최근 시청한 후 1,014만 원을 후원한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이 역시 천사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4만 원은 계좌로 직접 전해드렸고 나머지 10만 원은 가정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굿TV는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는 물론 한국 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세워가는 동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방송 장비와 제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후원 생방송에서는 복음 스튜디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기능, 세부 사항 등을 소개하며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또 그동안 굿TV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온 후원자들의 진솔한 사연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미래를 세워가는 굿TV의 걸음. 이번 시청자의 기도로 채우는 복음 스튜디오 후원 생방송이 더 넓은 복음의 길을 열고 다음 세대를 향한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동행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굿TV 뉴스 김태웅입니다. 최근 1년간 기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교회 이탈을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안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위기 속에 새로운 목회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가 서울 오륜교회에서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이탈을 막고 새로운 목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선 현장 사역자와 전문가 등 총 15명의 강사진이 다양한 주제 강의를 전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사역자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꿈미가 진행한 다음 세대 트렌드 조사 결과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교회 이탈을 고민한 기독 청소년은 41%에 달했지만 부모나 교사, 사역자 중 이를 인지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또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 이탈의 주요 원인은 학업 부담이었지만 실제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이 꼽은 원인은 예배와 설교의 지루함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설교를 중시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청소년들이 예배에서 가장 기대하는 요소는 찬양과 교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다음 세대의 눈높이와 문화를 반영한 사역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이탈은 예배가 지루해서 그렇구나. 예배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중요한데도 그 예배를 아이들 욕구에 못 맞추니까, 영적 욕구에 못 맞추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예배를 전면적으로 한번 수정을 좀 가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오무교회가 온다의 저자 인권앤 파트너스 황인권 대표는 현재 청년들이 주로 찾는 모임과 공간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날 다음 세대는 공동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찾고 있다면서 교회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놀이터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20대 청년들 10명에 6명이 상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청년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느냐?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공동체, 진정성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한다고. 한편 이번 컨퍼런스엔 전국 각지에서 온 목회자와 교사, 학부모 등 총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해 새로운 다음 세대 목회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그래도 가닥이라도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가야 하는지. 낮아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문화에서 십자가를 풀어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40여 개 기독교 단체가 각각 부스를 운영하며 교회 교육 콘텐츠와 훈련 프로그램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지 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교회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와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R&B와 힙합 등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 범키가 구티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출연해 성공과 방황, 회복의 과정을 담은 진솔한 신앙 고백을 전합니다. 범키는 과거 영적 갈급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계기와 수감 생활 중 말씀에 매달리며 회개의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또 현재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직접 성경을 읽어주며 신앙의 본을 세우는 한편 마약 예방과 재활 정책 활동에도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실수를 해서 이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줄어들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 하나님 안에서 찾은 진정한 자유에 대한 범키의 뭉클한 인생 이야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본방송을 시작으로 29일 금요일 오후 3시, 6월 2일 밤 11시 30분 구티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부흥단이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모이자 전주로 전하자 예수를 주제로 전도 선교대회를 열고 호남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국 감리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뜨거운 찬양과 간증 속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겼고 윤보환 감독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교 정신을 이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생명 페스티벌에서는 찬양팀 위아워치의 경배와 찬양, 뜨거운 간증이 이어지며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통해서 일하시니까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한번 일어나자. 그리고 전도하자. 그리고 교회 세워서 이 땅에 무신론적 풍조를 좀 물리치고 다시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 키워나는 축복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회는 순교의 신앙을 계승하고 영적 회복에 힘을 모으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멍푸 선교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대구 북부 치앙라이 지역에서 현지 교회와 학생,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선교팀은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에 힘쓰며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세계 선교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서샬롬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서남찬양교회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주제로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찬양과 말씀 집회, 성경 암송과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고
마지막 날에는 11명의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의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7일 공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증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이 전차선을 건드리면서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29일 밤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12시간 전 이미 상판 치마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안전조치가 없어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큰 관심사였던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73.7%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이 진행한 이번 투표에는 총 6만 5천여 명의 조합원 중 95.5%가 참여해 규약에 따라 확정한 자격을 얻었으며 이로써 파업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27일 오전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장 대비 9.41% 급등한 224만 5천 원에 거래되며 국내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40조 원 가까이 폭증하며 약 1,6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상장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의 문구 논란 이후 주간 결제 금액이 전주 대비 약 84억 7천만 원 급감한 236억 9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신규 앱 설치 건수도 20% 이상 감소하는 등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자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인사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룹 BTS가 2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52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 상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BTS의 이번 대상 수상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이자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의 기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등 글로벌 톱스타들을 제치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5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를 자위권 명분으로 공습한 가운데 이란은 보복을 경고하면서도 카타르 등 중재국과 외교 접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대미 반출 요구를 철회하는 등 협상 타결에 무게를 두며 27일 내각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교전 없이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타결과 전쟁 재개 사이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쿼드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해양감시협력 구상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고 중국의 해상 강압 행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국 팟캐스트에서 중국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은 아시아 중심의 비수, 일본은 방어벽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서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유사시 동맹 간 통신 두절을 막기 위해 삼성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25일 즉위 후 첫 회칙 위대한 인간성을 발표하며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장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AI를 성경 속 바벨탑에 비유하며 기술 권력의 소수 집중을 경계하고 디지털 경제의 노동력 착취를 새로운 노예제로 규정했습니다. 또 허위 정보가 전쟁을 조장한다며 정당한 전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 잔고가 지난해 말 기준 561조 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대규모 무역 흑자를 앞세운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위 독일은 약 6,388조 원, 2위 중국은 약 6,018조 원으로 일본의 5,312조 원을 앞질렀습니다. 일본은 2024년 34년 만에 1위를 독일에 내준 데 이어 2년 연속 순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mm의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기온도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는 이번 후원 방송을 통해 미디어 선교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겨온 사역의 현장을 소개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전할 계획인데요. 구티비는 시청자와 후원자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의 길을 넓혀가는 미디어 선교 사역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